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교육부가 관련 보고서를 여당에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야당은 교육부가 여당의 보좌관이냐면서 국회에 대한 모독이 지나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공영방송 수장의 공안주의 발언 등 한국판 메카시즘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각 언론은 이 현상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오늘 정기 이사회가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던 고영주 이사장은 사실상의 고소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현장 영상 전합니다. 섬유유연제 상품으로 유명한 피존 영업사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섬유화학 노동조합 피존제회는 설치를 거부한 일부 영업사원들이 업무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화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보고서를 여당에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야당 의원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장관은 여당이 요구했던 자료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야당 무시와 국회 모독이 도를 넘었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오늘 교문위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과 재개를 거듭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에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감은 정옥계 정회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 자료를 요청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야당 쪽에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겠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 8년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여당의 특정 의원이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제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례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4시간 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자료 제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박주선 무소속 교문위원장은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며 황우여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황 장관은 자료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여야 간 사이의 논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특위에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육부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종래 관행도 좀 감안하셔서 원만한 요구를 해주시면 교육부로서는 응하겠습니다. 이미 작성돼 여당에 제출된 문건임에도 황 장관이 시간을 달라며 지체하자 야당은 의도적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위원장까지 나서 황 장관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황 장관의 애매모호한 답변도 크게 질타받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오는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황 장관이 확답을 피하며 책임을 피해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 사실상 질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른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국정교과서에 대한 경험은 히틀러의 나치가 국정교과서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국정교과서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유신 독재가 국정교과서를 했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특징은 극우이거나 극자였습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하도록 말을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 등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고, 그렇다면 관련 보도들이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하 언론에서 네. 이미 정부 방침은 국정화 방침이 확정이 됐고 12일 날 발표를 할 거다 하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허위 보도입니까? 그 보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됐다 하는 보도가 있고 아직 안 됐다 하는 보도가 있고 또 그 중간 단계의 보도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확정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 보도입니까?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행정관서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정결을 마친 단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 한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오는 11일엔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청와대 새누리당에 이어 오늘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언했습니다. 역사교과서가 좌경화돼 있다는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겁니다. MBC 수장인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연일 공안몰이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메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현실인데요.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김성재 전 한겨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 거의 같은 사안을 다뤘죠. 톱기사가 단연 국정교과서 소식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도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신문을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예.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의 편집이 굉장히 그 새로운 편집을 했더라고요. 예.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에 세 가지 그 이슈에 관해서 나란히 썼는데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카시즘 바람이 불고 있죠. 고용주 이사장 문제도 있고 예.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주 재미난 그 소식이었는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어떤 또 이런 발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이 메카시즘 정말 시대 역행적이고 유신 독재 시절로 퇴행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다뤘고 경향신문도 역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런 같은 제목으로 사설을 세 꼭지를 썼는데요. 그 사설이 다 비슷한 내용으로 유신시대 회귀, 그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설들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그 평소에는 보기 힘든 예. 그런 이제 보도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우선 국정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은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고 예. 유신독재 회기다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반면에 조선일보나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역시 그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 이 문제는 워낙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예. 그 이야기여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주 또 재미나게 신기한 게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아주 그 사설에서 제목에서부터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단 그 사설들을 썼고요. 예. 조선일보는 대놓고 이제 그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살짝 비판만 하는 정도. 이랬고요. 동아일보도 약간 그런 논조였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겨레 편집 방향이 오늘 굉장히 새로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보시죠. 네. 예, 오늘자 한겨레신문 오늘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일면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서요. 첫 번째 맨 위에 올라 있는 기사가 결국 국정교과서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박근혜 정부를 예. 다뤘고요. 바로 그 밑에 극우들의 공영방송 KBS 이사 고영준 시대 의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KBS 고영주 씨는 MBC 방송문화진흥원 박문진 그 예. 이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KBS 이사가 고영주 이사를 시대 의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예, 보도를 공영방송 했고요. 이사장들의 이념이 상당히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예.
현관 글자에도 이념잣대, 그래서 신영복이 썼다고 처음처럼이라는 그 예. 글자를 교체하라, 뭐 이런 그 기사를 실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그 메카시즘, 이런 그 동일한 그 공통점이 있는 주제여서, 근데 예. 이 세 가지 기사를 한 제목으로 묶은 게 바로 한겨레 거꾸로 일면에 가는 나왔던 대한민국.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런 보도였고요. 예. 교과서 국정화를 다루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국정화 회귀는 박의 지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이었다라는 그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굉장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화 그 발언을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꺼낸 건 아니었고, 새누리당 또 아까 이게 황우여 교육장관 계속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이었다, 의지였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내용 잠깐만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 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이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신념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여권에서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화 드라이브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 열망이 예. 투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 처음에 시도가 됐고요. 그랬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검정화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30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고 보면 교과서 국정화는 북한이 이 국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예, 몇 안 되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예. 또 뭐 일부 아프리카의 그 군사 독재 국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유엔에서도 얼마 전에 교과서 문제는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네티즌들은 이제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또 재미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국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또 유엔에서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엔에서도 권고한 이런 부분을 지금 연설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지금 뭐 아몰랑 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재미난 댓글도 달고 있고요. 예, 경향 같은 경우에는 예, 한겨레 사설이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군요. 네, 한겨레 오늘 사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유신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그 사설의 앞부분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정화 방침을 굳혔는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일부 독재 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독재 시절 도입했다가 2011년에야 겨우 없앤 과거의 잔재다. 이 부활이 다시 정치 교육의 후진국 대열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 이런 얘기를 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며칠 전 유엔 총회 연설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예. 이렇게 국제 기준을 내팽개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이렇게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경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향신문도 역시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면요. 예. 국정 역사 교과서 공세, 지금 하고 있는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공세가 총선을 겨냥한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향신문 일면 톱인데요. 뉴스 분석이라는 코너에서 친일 독재 미화, 민주화도 매도하고 색깔론 앞세워서 강행하고 있다. 또 정부가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념 대립을 하고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그 보도를 했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남았나요? 그래서 예.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 새누리당과 이 보수 수구 세력들은 늘 이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종북이다, 뭐 빨갱이다, 좌파, 좌편향이다, 이 주제만 꺼내면 하여튼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선거 가까워지니까 또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하고 예. 색깔 논쟁을 또 꺼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경향신문 일면 톱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일면에 그렇게 세 가지 시리즈물처럼 기사 세 개를 나열을 했는데, 네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하나의 테마로 묶었더라고요. 네, 이 사설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재미난 편집이었는데요. 보통 그 신문의 사설이 하루에 3꼭지가 나오는데요. 예. 3꼭지가 다 똑같은, 앞에 그 제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적들,
첫 번째는 민주주의 모독하는 시대 부흥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열린 사회와 그적들 교과서를 이념 도구로 삼는 정권, 바로 이 국정교과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열린 사회와 그적들 시민 감시 빅브러더 꿈꾸는 권력. 그래서 이 포털에 대한 감시, 그 다음 카카오 세무조사하고 그 감청을 또 다시 하겠다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 이 세 가지 사설이 아주 공통적으로 지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예. 교과서를 이념독으로 삼고 또 시민 감시 빅브러더를 꿈꾸는 정말 다 하나같이 시대를 정말 그 30년 전으로 예. 퇴행시키는 이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하루의 사설이 똑같은 그 사설이 같은 예. 제목으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 시대가 정말 정말 그 암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예.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향신문도 그렇고 한겨레 신문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면 톱과 일면을 예. 다 털어서 다루고 사설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시각이 고스란히 지금 그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 테마를 보면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였던가요? 네.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한 게 있었는데 네네. 예,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바로 보수 언론의 경우로 넘어가 보죠. 예,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은 사실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네.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네. 정작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예. 그 좌편형이라고 계속 그동안 조중동이 그 보수 수고언론들이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 논란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돼 왔는데, 예. 그래서 검정제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검정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검정제도를 통해서 교과서를 좌편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동안 조중동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조중동이 시비를 걸었고요.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검정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를 좌편향 그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면서 다 고쳐가지고 내기도 했고요. 금성 교과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대 자가당착적인 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로 해서 교과서에서 좌편향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검정제를 안 하고 국정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신문들도 약간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예.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신문이 문화일보까지 국정교과서로 하는 게 사실은 그 좌편향을 제거를 해야 되지만 국정교과서로 하는 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예. 이 검정교과서에서 좌편향을 제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신문들도 언론들도 예. 당황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화를 드라이브를 세게 이렇게까지 걸겠다라고 한 것에 밀어붙일 줄은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조선일보 일면 어떻게 기사가 나왔었는지 일단 네. 어제 나왔던 보도부터 잠깐 보시죠. 네, 어제부터 이제 조선일보 예. 일면에서 기사를 다뤘는데요. 제목이 단일 국사 교과서로 바꾼답니다. 예, 이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단일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예, 단일 교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합 교과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어감이 확 다르죠. 예.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굉장히 중앙 집권 정부가 뭔가 국정화, 통일화 시켜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단일 교과서라고 하면은 좀 그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 청와대 지침을 받았는지 단일 교과서라는 예. 표현을 써서 단일 교과서로 바꾼다라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도를 했고요. 예,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두 팔벌려 환영하는 것 같은 기존의 다른 사안에 네. 대한 논조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바로 동아일보 사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요. 예. 동아일보가 약간 좀 애매한 그 입장을 좀 취하고 예, 있는데 오늘 심지어 일면에는 국정교과서 이슈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저도 깜짝 예.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그 사안을 굉장히 크게 다뤘는데 일면에 동아일보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에는 혹시 있나 봤더니 사설이 있었군요. 예, 사설에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있는데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한국 교과서 날림 걱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 예.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한 말을 뜯어보면 예. 오류와 편향성 있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 국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이 칼럼의 사설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좌편향된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그 기본적인 논조를 절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좌편향을 고쳐야 되고 검정 교과서에서 검정화 작업에서 일단 그걸 고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지 굳이 국정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는 예. 살짝 비판을 하고 있지만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이 논조에는 그 변함이 없는 거죠. 동아일보 사설은요. 예, 오늘 중앙일보라던가 또 석간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문화일보 네. 같은 경우도 검정제 유지 쪽에 네. 무게가 실렸지 국정화를 찬성하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수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그 무리수를 인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중동 예. 언론도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국정화를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권고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최근에 이 무슨 전교조 교사들이 아니고요, 중도 교총 소속들 소속에 있는 교사들하고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70% 이상이 국정화는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 수많은 역사 교사들 선생님들과 역사 공부하시는 교수 이런 분들이 국정화는 정말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반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드라이브가 조중동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는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보도. 이 보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 언론이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상당히 네. 진보 언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보였는데요. 예, 우선 경향신문의 보도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주실까요?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요. 예. 7일 어제자입니다. 예. 어제자 6면에 난 기사인데요. 고영주 극우 메카 시즌 발언 갈수록 가관이다. 예.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기사를 이 고영주 씨 발언을 그동안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이제 쭉 발언을 한 건데 박문진 이사장으로 나와서 발언한 건데 예. 이게 7일 오늘 또 어제 그저께 계속 나와서 이제 발언했는데 정말 이 제목 그대로 정말 점입 가경이었죠. 예. 갈수록 가관이었죠.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었고 문재인 당대표도 새정치 당대표도 공산주의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여러 사람 평가를 했어요. 뭐 김문수 경기지사를 포함해서 여당 쪽 인사들까지도 막 거침없이 이런 예.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제정신을 가진 분인가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로 거침없는 발언. 그래서 경향신문 제목이 재밌죠. 갈수록 가관이다. 저런 노골적인 표현을 사실 많이 안 쓰잖아요.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예. 도대체 어떤 이렇게 이따가 한겨레 기사를 사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 정말 변형된 정신 파탄자나 인격 예. 파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예, 노무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한 게 바로 한겨레에서 같은 날에 기사가 네. 또 실린 게 있죠. 네, 7일 기사입니다. 예. 반성은커녕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예. 멘트를 땄고요. 고영주 이사장 문제 발언들을 예. 묶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라고 했고요.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예. 검사가 되면 대부분 좌경화가 교정된다. 예. 이런 발언도 했고요.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대부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하면서 알고 찍은 사람들은 이적 행위자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49%가 넘는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난 국민의 대선 때 절반이 이적 행위자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은 국민들의 절반을 공산주의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시하는 박문진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는지 예.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박문진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예. 방통위원장이 사법부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그걸 또 임명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이 이분을 이렇게 임명을 한 건데
이건 너무나 웃긴 발언. 이것도 역시 자가당착적인 사법부에 그 김성 장학생이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있었던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이런 정말 이거 앞뒤가 안 맞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발언들을 망언들을 막 쏟아낸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한겨레에서 나왔던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예, 이건 한겨레- 오늘 기사였나요? 7일자 사설을 봤으면 아, 예, 좋겠는데요. 7일자 사설이요? 아까 말씀드린 어제 사설입니다. 예. 이 사설의 제목이 이 정도면 인격 파탄자 아닌가 이런 제목. 이 한겨레가 요즘에 이렇게 심한 아주 과격한 예. 이런 사설들을 잘 안 쓰는데요. 한겨레 사설이 인격 파탄자 아닌가 이런 그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소개드리면은 예. 친북행위자,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치명적인 모욕이다. 문제는 고 이사장한테 그렇게 재단할 근거도 권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고 그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시민의 기초적 덕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예.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동아일보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예. 이제 국감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예.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내분 겪는 여야, 예. 고영주 국정화 꺼낸 똘똘 뭉쳤다. 예.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이 망언과 망발을 비판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국감을 싸잡아서 이제 같이 보도를 하면서 고영주 국정화권에는 그 여당과 야당이 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 이제 엉뚱한 이제 보도를 한 거고요. 동아일보 사설이요. 사설을 예. 보면은 바로 그 지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점인데요.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도 정쟁 국감도 문제다. 그러면서 고영주 발언과 정쟁을 하는 국감도 똑같이 문제다라고 싸잡아서 비판을 예.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물타기처럼 보이는 보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도 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조선일보 기사 일면 기사가 고영주 말폭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근데 조선일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조선일보가 이 고영주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예. 고영주 이사장 발언 또 시끌. 예.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썼어요. 그냥 소란스러운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축소하는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마치 해프닝인 것처럼 이렇게 시끌, 소동 이런 느낌을 주는 그 표현을 조선일보가 썼고요. 더 재미난 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거는 조선일보가 이 발언을 한 고영주 이사장의 어떤 이 메카시즘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영주 이사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로 예. 인터뷰를 해가지고 고영주 이사장이 국감에서 충분히 그 문제 발언들을 다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따로 인터뷰를 해서 제목을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추진한 세력이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예, 유일하게 반론 보도를 상당히 지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는. 반론이 아니고요. 주장을 전하는 네, 정도죠. 주장을 그대로 이렇게 예. 전한 거예요. 마치 고영주 이사장의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다 해봐라. 지면 다 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크게 인터뷰 기사를 예. 썼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사설이나 이런 발언 칼럼이나 예. 보도는 아예 뭐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움찔하고 당황하고 이런 표현을 반응을 보였는데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망언 망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굉장히 감싸고 예. 두둔하는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영주 이사장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불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고요. 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세월호 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데서 굉장히 가족들을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극우 파쇼적인 인물이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런 고영주 이사장을 감싸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를 굉장히 옹호하고 하면서 같이 붙어서 그때 떡고물을 나눠 먹었던 그런 언론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이런 신문이 과거 친일 그리고 독재, 자본 권력과 빌붙었던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공안 발언에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향해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이사회가 열린 박문진 앞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취재진이 몰려들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하겠다던 고영주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전해드립니다. 저기 최근에 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이러지 마. 질문 좀 할게요. 아니 질문 네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기자님, PD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답변 안 합니다. 김포대학교 사건 수임하시기 이전에 행정심판 소송 수임하신 적 있으셨나요? 답변 안 합니다. 공안에 대한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대 사건 수임하시고 수임료 얼마 받으셨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진 사퇴 안 하셔도 변호사법이라든가 명예훼손 걸리시면은 평양 나오시면 사퇴하셔야 될 텐데요. 예, 그럼 한번 보도를 해보시죠.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아, 보도하면 고소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비판적인 기자들은 다 고소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좀 전에? 퇴임 여론이 거센데 사퇴 심사숙고하고 계신 거죠?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어디 기자신가? 실형 선고 받으시면은 자진 퇴임하시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에 이미 자진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본인에게 스스로 박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문진 감사하실 때 자진 부정부를 선고받은 적 있잖아요.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섬유 유연제 상품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피존이 영업사원들에게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업사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AR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전국 섬유화학 노동조합 피존지회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거부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차별과 탄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박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피존은 영업사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영업지의 스팟에 스마트폰을 대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바로 AR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피존 측은 근로자들이 본사에 들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어 노동자와 회사 모두 도움된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피존의 영업사원 중 5명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앱을 깔게 되면 자기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사진, 개인적인 사진 이런 것들이 무작위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고 이렇게 동의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용폰을 지급해라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이러건데 사측은 일방적으로 지금 개인 휴대폰에 실시간 유출 추적이 가능한 AR 앱을 깔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이 거부하자 사측은 AR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출장비, 교통비 지급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 8월 영업활동비 57만 원 정도를 사비로 충당한 직원도 있습니다. 사측은 AR 시스템에 대해 직원 이름과 거래처 장소, 들어가고 나간 시간, 방문 목적 등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외의 정보는 절대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굉장히 그 회사 전산팀이나 그
개발한 그런 업체들이 좀 속된 말로 되게 그렇게 하이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 우리 전산팀도 아니고 또 그런 업체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전화번호와 위치 확인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은 회사 전산팀에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우리 전산팀은 그걸 만들 힘도 없어갖고요. 근처에 있는 조그만 IT 회사 조금 돈 주고 만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사례는 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숨겨진 기능들이 있는지 사용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 각종 정보에 접근해도 된다는 승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위치 파악에 동의해야 합니다. GPS를 켤 경우 위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에도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통화 중 여부까지 알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다운을 받았을 때 숨겨진 악의적인 기능이 있다. 만약에 이거 스마트폰을 해킹한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선택권이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치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국회 김기식 의원이 어떤 그 스마트폰 보안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게 알고 보니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한눈에 보고 있더라.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소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러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쓰기 싫으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입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노사 간의 불공정한 정보 이동은 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개인정보들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어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보 인권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각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률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노조원을 강제 전보하고 지방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피조는 노조원들에게 회사를 떠나도록 회유와 협박을 지속해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여전히 시장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이럴 바엔 서울시는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화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내일 저녁 7시에는 공영방송 MBC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쟁점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영언론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스K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